은퇴만 하면 모든 걱정이 끝나고 비로소 내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한 번쯤 이런 꿈을 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퇴임 축하 파티에 흥분이 가라앉고 늦잠의 달콤함이 익숙해질 무렵 문득 찾아오는 그 낯선 감정은 무엇일까요? 한 보고서에서는 은퇴 직후의 짧은 행복감을 허니문 기간이라 부릅니다. 진짜 문제는 그 허니문이 끝난 뒤에 시작됩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올 때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상상했던 천국이 아닐 수 있습니다. 행복할 줄 알았던 은퇴가 왜 지옥이 될 수 있는지, 퇴직금을 쥐고도 불안에 떨어야 했던 한 남자와 평생의 명함을 잃고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또 다른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그 잔혹한 진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50대 후반 대기업에서 명예롭게 퇴직한 김상철 부장님. 30년간 쉼없이 달려온 그의 손에 쥐어진 퇴직금은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는 이 돈이면 그동안 고생한 아내와 세계 여행도 다니고 자녀 결혼 자금도 넉넉히 대주고 남은 돈으로 작은 상가 하나 사서 월세나 받으며 편히 살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녀의 사업 자금과 결혼 비용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모로서 마지막 도리는 해야지 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지인의 말만 믿고 상가에 섣불리 투자했습니다. 곧 지하철역이 들어서고 유동인구가 폭발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가는 텅 빈 채였고 매달 관리비와 대출 이자만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에게 남은 것은 믿었던 국민연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58만 원, 전체 수급자의 90%가 월 100만 원 미만을 받습니다. 이 돈으로는 가파른 물가와 병원비를 감당하며 부부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퇴직금이라는 든든한 댐이 허무하게 무너지자 매달 찔끔찔끔 들어오는 연금은 거센 현실의 파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은퇴하면 행복할 줄 알았다는 그의 기대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속도와 함께 처절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박진우 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유통업체 임원이었던 그는 평생을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그의 말 한마디는 곧 결정이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빛나던 박 이사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그는 동네에 그저 박씨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아내와의 관계는 서먹해졌고 매일같이 연락하던 옛 동료들은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갑작스러운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 발병률을 2배 이상 높이고 심지어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치매 진행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제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박 이사님이 겪은 것은 바로 사회적 은퇴 증후군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삶의 목적과 자기 정체성을 잃으면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의 직급이나 나이를 내려놓지 못하면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의 성공적인 경력은 은퇴 후 기나긴 시간을 채워줄 행복의 재료가 되지 못했습니다. 행복할 것이라 믿었던 자유시간은 견디기 힘든 공허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준비 없는 은퇴가 마주하는 두 가지 비극, 즉 돈과 관계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직에서 은퇴한 이 선생 부부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한 설문조사에서 보여준 은퇴 만족군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들은 무조건 아끼기보다 가치 있는 경험에 돈을 씁니다. 분기마다 국내 여행을 떠나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악기를 배우며 주말에는 부부가 함께 동네 산책로를 걷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아깝지 않은 돈은 바로 여행과 취미활동 그리고 지인들과의 교류에 쓴 돈입니다.
앞선 사례들은 우리에게 극명한 교훈을 줍니다. 김 부장님은 목돈을 잘못된 곳에 소진했지만 이 선생 부부는 돈을 경험의 합계로 보고 미래의 행복에 투자했습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은퇴 불만 족구는 절약에만 매달리는 반면 만족구는 경험 소비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통장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지에 달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박 이사님의 외로움은 관계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은퇴 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자녀보다 배우자를 꼽은 한 조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생의 동반자인 배우자와의 유대 그리고 꾸준히 관리해온 친구 관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심리적 안전 자산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그 관계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나의 진짜 연금을 냉정하게 계산하십시오. 뜬구름 잡는 희망을 버리고 지금 당장 컴퓨터를 켜십시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고 가입한 개인연금이나 IRP 계좌를 열어 현재 적립금과 예상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평균 58만 원이라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잘못된 투자에 날리기보다 연금 형태로 전환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둘째, 재정 건강검진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점검하십시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재산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급증하는 의료비와 간병비는 노후의 가장 큰 복병입니다. 현재 내 재산 기준으로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모의 계산해보는 것은 필수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점검을 넘어 주택연금 가입 등 자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셋째, 새로운 명함을 만드십시오. 회사원 누구누구가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은퇴 증후군 극복 전략으로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독서 모임 회원, 청소년 멘토, 학교 안전 도우미처럼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은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효능감을 주며 이는 어떤 보약보다 뛰어난 정서적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매일 만보 걷기와 배우자와의 대화를 실천하십시오. 은퇴 만족군이 추천한 최고의 건강관리법은 다름 아닌 걷기였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입니다. 그리고 하루 30분 배우자와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수십 년간 어색했던 관계를 회복하고 은퇴 후 기나긴 시간을 함께할 최고의 파트너와 다시 친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2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당신의 노년은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은퇴가 행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는 우리를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사례들처럼 준비 없는 은퇴는 재정적, 관계적, 심리적 지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설계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돈과 관계, 건강과 역할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한다면 우리는 그 문을 지옥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